안녕하세요, 전국 체육 선생님들. 원격 등교 수업 환경에서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과정 중심 평가 사례를 발표하겠습니다. 발표를 하는 저는 서울 대영중에서 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성진입니다. 먼저 과정 중심 평가 사례를 발표하기 전에 저에게 가장 와닿았던 과정 중심 평가의 키워드를 세 가지로 압축해 보았습니다. 첫째, 과정 중심 평가는 학습의 과정을 중시합니다. 기존 평가와는 달리 과정 중심 평가는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며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 기반을 두고 성취 기준에 도달하는 과정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하고 학생의 학습 과정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학습 과정에서 핵심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둘째, 과정 중심 평가는 교정적 정보가 담긴 기술적인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피드백은 체육교육에서 가장 강력한 개입 중 하나로 학생들의 성장과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피드백은 학생의 수행에 대한 교정적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하며 평가적이 아니라 기술적, 디스크립티브 해야 합니다. 기술적 피드백의 내용은 교사가 학생들이 공유한 학습 목표를 성취했다는 기준과 학생들의 수행한 기능 동작이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가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셋째, 과정 중심 평가는 학생의 성장을 이끌어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교정적 피드백과 기술적 피드백을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통해 학생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과정 중심 평가의 주 목적은 학생의 학습 과정에 대해 교사가 교정적이며 기술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여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고 전인적인 발달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저는 과정 중심 평가의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 원격 등교 수업 환경에서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피드백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이를 체육 선생님과 나누고 저의 과정 중심 평가 방법에 대해 전국에 계신 선생님들께 피드백을 받고 소통을 하고자 합니다. 원격 수업이 시작할 때쯤 과정 중심 평가의 핵심인 피드백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구글 설문조사를 실시해 봤습니다. 체육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교사의 피드백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75.9%,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21.6%로 도움이 되는 피드백 유형으로는 언어적 피드백이 56.3%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코로나19를 겪기 전에 학생들이 선생님으로부터 언어적인 피드백을 체육 수업 시간에 즉각적으로 받아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이전 시대 학생들은 체육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교정적 정보가 담긴 언어적 피드백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체육 수업에서 도움이 많이 되는 피드백을 수단으로 하는 과정 중심 평가 통해서 학생을 성장시키기 위한 저의 실천 사례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들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1학기 개학은 4월 9일 원격으로 시작되었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스쿼트를 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오늘 제가 과정 중심 평가 사례를 나누고자 하는 차시는 3차시에서 4차시입니다. 발표 시간에 제한이 있어 제가 1년간 했던 모든 과정 중심 평가 사례를 나누진 못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학생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던 그런 평가 방법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3차 시에는 학생들이 처음으로 스쿼트를 해봤습니다. 이제 처음 스쿼트를 하는 장면을 학생들에게 동영상을 찍어서 직접 저의 메일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과정 중심 평가는 학생이 제출한 스쿼트 영상을 제가 확인한 후에 학생들에게 교정적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화면을 보시면은 이 플랫폼은 선생님들도 다 아시는 EBS 온라인 클래스입니다. 이때 확진자가 많이 속출해서 학생들이 학교에 오지 못했고 영상을 보시면은 지금 저의 모습과는 다르게 확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도 물론 예외는 아니었겠죠. 자, 그래서 온라인 클래스 플랫폼을 통해 스쿼트 동작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스쿼트를 할 때 사용되는 주동근, 기랑근 등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동 유튜버 3명의 스쿼트 동작을 분석하고 여기서 공통적인 요소들을 뽑아내서 학생들에게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온라인 클래스 영상을 시청하고 과제 활동지를 본인의 스쿼트 영상을 찍어서 저의 이메일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플랫폼에 메일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 포털에서 사용하는 이메일로 학생들의 스쿼트 영상을 받았습니다. 스쿼트 영상은 10회를 하되 최대한 자세에 신경을 써서 해달라고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메일로 보내준 스쿼트 영상을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여학생은 태권도 시범단을 했었던 학생이라 스쿼트 자세가 완벽했지만 오른쪽에 있는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운동신경도 없고 운동을 해본 적이 거의 없는 학생이라 스쿼트 자세가 상당히 엉망이었습니다. 스쿼트 자세 교정이 필요한 학생은 이메일로 수정을 해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교정적인 정보를 포함한 기술적인 피드백을 제공했습니다. 학생들의 스쿼트 영상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잘하고 있는 동작과 잘 안 되고 있는 동작을 파악한 다음 교정적인 정보를 이메일에 기술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보조 도구인 의자와 보조자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가족들이 도와줘야 할 내용에 대해서도 피드백을 제공을 했습니다. 모든 학생들의 영상을 보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데는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동작을 분석하기 위해 일시정지를 계속적으로 눌러 동작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잘못된 동작을 하나하나 모두 캐치했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보내고 교사가 학생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는 과정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았고 학생이 완벽하게 스쿼트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은 김다영 학생 같은 경우에는 스쿼트 동작을 수정하기 위해 2달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등교 수업이 진행되고 나서도 여학생이라 남교사인 제가 신체를 터치하지 못했고 여학생들이 대신 신체를 잡아주어 교정을 해주었습니다. 7월 중순쯤에 되어서야 간신히 스쿼트 자세가 나왔고 스쿼트 감을 잃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저에게 이메일로 스쿼트 영상을 찍어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메일에 첨부된 스쿼트 영상을 계속적으로 분석해서 기술적, 교정적 피드백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김다영 학생은 올바른 자세로 스쿼트를 할 수 있게 되었고 35개씩 3세트, 세트당 쉬는 시간 1분을 하여서 총 105개 만점을 받았습니다. 이때 총괄 평가를 했을 때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를 병행해서 했고 학생의 스쿼트 자세가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카운팅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총괄 평가를 실시를 할 때도 학생들이 스쿼트 시험 보는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서 그것도 피드백을 한 번 더 제공을 했습니다. 스쿼트 평가가 끝나고 원격 수업 기간에 학생들에게 피드백에 대한 사후 설문을 구글 설문지로 다시 한번 실시를 해봤습니다. 사전 설문에서는 원격 수업 전에 언어적 피드백이 도움이 된다는 학생이 많았는데 원격 수업을 진행을 하고 스쿼트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사후 설문에서는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면서 학생들은 기술적 피드백이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신의 수행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받는 피드백이 도움이 된다는 게 많았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면서 학생들은 문서화된 기술적 피드백과 자신의 수행 동작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동영상을 통해 교정적 피드백을 받는 것이 자신들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피드백 제공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것을 이번 기회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과정중심 평가라며 느꼈던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과정중심 평가는 원격 등교 수업 상황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 학년이 시작되기 전 2월에 백워드 설계를 통해 원격 등교 수업 상황에 적합한 수행 과제와 평가 준거, 평가 방법을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업 내용을 체계적으로 재조직화해야 합니다. 둘째, 과정중심 평가의 핵심은 수업과 평가가 최적의 조합으로
최상의 케미스트리를 발휘하여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평가를 녹여낸 수업을 디자인하는 능력과 과정 중심 평가에 맞는 평가 시스템, 평가 도구를 사용하는 능력, 그리고 교육과정 설계 능력이 체육교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셋째, 원격 등교 수업 상황에서 패들렛과 구글 스프레드시트 등 다양한 매체들을 과정 중심 평가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 과정 중심 평가 방법은 집에서 또는 등교 수업에서 자신의 수행 과정과 교사의 피드백을 받아 성장하는 모습을 동영상 포트폴리오에 담아놓고 이것을 학생들이 집에서 보면서 자신들이 성장하는 모습에 내적 동기가 향상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체육 수업에 학생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내적 외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과정 중심 평가 수업을 준비하면서 한 3번에서 4번 정도 읽었던 책인데 선생님들께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원격 등교 수업 상황에서 이제 교육과정, 수업, 평가를 일체화하는 과정 중심 평가 책이고 경기도 초등학교에서 근무 중이신 유영식 선생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과정 중심 평가에 관심이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꼭 한번 읽어보시고 내년 평가 계획 수립 시 참고하시고 선생님들의 작은 노력을 통해 학교 체육교육 현장이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9시 뉴스에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이 드디어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코로나가 없는 학교 현장에서 체육 선생님들이 하고 싶으신 수업을 마음껏 하실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